지난 10월 29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합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주말은 정말 마음껏 편히 쉬시고 그동안 못했던 휴식, 밀린 잠, 지인들과의 약속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백구라 10회에서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좀 모시고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내년 시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즐겁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고품격 메꿈 전문 방송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메꿈 DJ 쫑디 이종입니다. 메꾸라 10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메꾸라가 벌써 무려 10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말 보기 힘든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테랑 민법 민법 정동섭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법을 담당하는 정동섭입니다. 메가랜드에 온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었고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죠. 메가랜드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이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분이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잠을 못 잤어. 후이즈 H. 과연 이 H가 누구냐? 다 아는 H인데 H를 맞추는 이벤트도 반응이 엄청 났었죠. 메가랜드의 새로운 교수님이십니다. 공법의 정점 김희상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희상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메가랜드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수험생들하고 열심히 호흡 맞춰가면서 저한테 배우시는 모든 분들은 전원 합격시킨다 라는 목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희상 교수님이 올해 메가랜드에 처음 오게 되셨으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토크해 본 적이 많이 없으시죠? 저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동섭 네. 교수님 없어요. 없어요. 우리 A잖아요, 왜 저기 그러지 마. 2시간 합격다. 그러지 그때 왜 술 한잔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고 또 김희상 교수님은 저랑 이제 뵌 게 두 번째 뵙는 거죠. 네, 그렇죠. 시험 해설관이 네, 한번 네. 뵙고 네. 두 번째. 오늘 처음인데? 두 분 별로 안 친하시라고. 안 친합니다. 처음 뵙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첫 강의 하셨죠? 네네. 첫 강의 이제 개념 이해 과정. 네. 소감 같은 거 한번. 글쎄, 처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뭐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처음은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의가 편하게 진행이 좀 됐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을 건데, 앞으로 그걸 보완해서 더 좋은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또 마음껏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자가 있다. 저 이서인 과장님. 이서인 과장님. 얼굴도 이쁘고 일도 잘합니다. 얼굴 엄청 이뻐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바로 앞에 한번 있는데. 보여주세요. 네. 그럼 두 분은 이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 이게 상당히 또 궁금해하더라고 우리 수험생들은. 아까 저희 리허설을 하는데 정동섭 선생님 막 이렇게 구시렁구시렁해. 막 이렇게 이게 왜 궁금해? 막 이제 우리 MBTI 또 젊으신 분들은 혈액형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사실은 다른 데서 혈액형 하면 옛날 사람 올드맨 소리 듣습니다. 이 YB들은 이렇게 영보이들은 이 MBTI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급하게 또 MBTI를 두 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일단 우리 정동섭 선생님부터 MBTI가 INFJ. INFJ는 이제 약간 이상주의, 그리고 가끔 힘이 없음. 정확한. 정확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엄청 열정적이다. 열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소소한 실수를 하면 실수를 많이 하시나요? 실수? 네. 모르겠는데. 실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동물 애호가. 동물? 네. 동물 좋아하냐고요? 네.
보는 건 좋아하는데 네, 키우진 않습니다. 키우지는 힘들어요. 신중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고 패션에 관심 많음. 패션? 그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노미야 제로입니다. 미국 제로.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몽상가, 그런 건 있어요. 몽상가, 너그러움, 너그러스라고 하나? 너그러움. 수업할 때는 너그럽지 않는 것 아 같은데 맞아요. 수발 때는 안 너그럽지. 예. 할 건 하고 하자라는 거고 평상시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건 있는 것 같고 예민함, 있어요. 예민함 생각이 너무 많다. 많죠. 생각 없으면 죽어요. 잘 들어줌. 어? 집에 사모님 얘기 잘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잘 들어주긴 하는데 나는 잘 들어주는데 집사람은 안 그렇다고 하니까 감성적, 감성적은 있어요. 맞아요. 섬세하다, 완벽주의자. 완벽은 아닌 것 같고 완벽에 좀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흠이 안 잡혔으면 하는 바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희상 교수님의 네. MBTI는 저는 ISFJ. ISFJ. 네. ISFJ. 일단 성격은 조용하시고 네, 조용합니다. 다정하고. 다정합니다. 다정은 나는 그 동의 못 하겠네. 그런데 속마음은 다정합니다. 네. 신중하다. 맞아요. 맞아. 네, 신중하죠. 네. 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한다. 거의 뭐 퍼펙트하게 책임을 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꾸준하게 실행해 나가고 주변 사람에게 헌신적이다. 소중한 주변. 네, 그렇죠. 예. 거기다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헌신적. 그렇죠. 네. 사모님한테 헌신적. 그렇죠. 예. 네. 말 100% 듣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네, 그럼요. 가면서 이거 입고 가면 이거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참을성 있는. 그 인내를 좀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거. 전통적인. 좀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그 전통적이라는 게 보수인 것 같은데. 자녀분한테 보수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요. 늦게 이제 아들 낳아서. 네.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개방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인 성향은 보수적인데. 네, 그렇죠. 그거 이제 갈등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아들을 위해서는 갈등 내 자신을 감수하죠. 좀 감수하더라고요. 동정어리, 측은지심 같은 게 있나요? 측은지심은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엔 많았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글쎄요. 세월의 풍파에. 네, 풍파에 못 이겨서. 풍파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감성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다시 우리 맥그랜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하시는데 다시 감성 한번 길러보시는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네, 감성인데 너무 감성이 좋아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피해를 좀 많이 당하는 그런 스타일이 감성이 좀 강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좀 쉽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명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빚이 그때 한 5천 정도 됐어요. 와. 사모님이 그거를 이제 알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그럼요. 네, 열심히 충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수님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MBTI 같은 거랑 혈액형이니까 물어보면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본인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인지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하면서 약간 리프레시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본인 성격은 강의에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도로 쓰면.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난 처음 해봤는데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구시대인가? 구시대죠. 네, 상당히 구시대인데. 근데 거의 아까 점심 먹으면서 해봤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맞아요. 강의에는 성격이 내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외향이 좋다? 우리 임살쌤 생각. 저는 뭐 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하나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뭐 내향적인, 제가 좀 내향적인 거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막 강의 들어가면 되게 쑥스러워해요, 조금.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낯설어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의를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게 좀 낯설어 하는구나. 근데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좀 친해지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내향적일 때는. 근데 또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장점일 것 같고, 또 외향적인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종호 교수님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처음 오셔서 이제 메가랜드 처음 오셔서 강의를 한다 했을 때 제가 그 느낌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메가랜드에 3년 전에 네네. 처음 왔을 때 네. 이제 사실 요 자리 종로에서 첫 번째 무료 특강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무료 특강을 했는데 사람이 정말 꽉 찼었어요. 첫 이제 네. 무료 특강을 하는데 그때 대표님 오셨어요. 강의실은 꽉 차 있고 실장님 두 분 다 와 계시고 그리고 또 강의를 처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대표님이 강의를 들으려고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또 성향과는 또 별개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데 오셔서 적응하시기가 쉽지도 않고 좀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은 제가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베테랑이시지만. 그래도 네. 거기 또 성향이 이종호 교수님은 좀 외향적이시잖아요. 저는 외향적이죠. 그러니까 조금 덜 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내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강의를 보여주자. 뭐 누구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강의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신념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생일은 언제 몇 월 며칠이십니까? 저는 음력으로는 10월 17일. 음력으로 챙기세요? 저도 음력으로 챙기거든요. 10월 17일. 네. 음력 10월 17일. 생일 어떻게 되세요? 저는 2월 12일입니다. 2월 10일. 음력으로. 음력으로. 네. 이거 공명이 네. 다 오, 음력이네. 형이네. 내가 형이지 그럼. 그러면 동섭이한테 내가 형이죠. 그러네요. 음력 2월이면 네. 띠가 10월이고. 띠는 똑같을 네, 수 있겠네. 그렇죠. 띠는 똑같을 수 있겠고 음력 10월, 네, 음력 10월. 음력 2월. 2월이면 제가 형이죠. 형이네 진짜. 이거는. 원래 2월생들이 똑똑해. 인정해. 근데 우리 나이 때 다 거의 대부분들이 음력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죠. 이종호 교수님은 그죠. 양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이 안 된대요. 그럼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제가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 나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생일을 양력으로 하겠다 하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웬만하면 안 되라고 안 하기로 네. 저희 부모님은. 근데 안 되라고 하길래 그냥 다시 음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취미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낚시 같은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 가족들 데리고 가죠. 아. 근데 이제 애가 어려서 같이 이렇게는 못 하고 나 혼자 하고 둘이 텐트 안에 있고 그런 식으로. 애들 커봐. 네, 그러면 이제 애들 크면 안 가지. 이제 안 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아직은 일단 어려서. 데리고 갑니다. 일단 아직은. 뭐 데리고 가서 네. 배낚시도 좀 하고 아니면 이제 갯바위 낚시 같은 것도 좀 하고 요즘 강원도 가면요 고등어가 많이 잡혀요. 고등어요? 거기 속초 가면 근데 고등어가 이게 던지잖아요. 네. 이 당기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손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먹는 사람도 많아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잡아서 옆 사람한테 주죠. 안 드시고? 이게 손질을 또 해야 되니까 회도 먹는다고 하던데. 회도 먹어요. 회도 먹고 혹시 김인사 쌤이 그 낚시로 간다면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고도 안 가. 안 가. 같이 가자. 동서봐. 안 가. 가자. 우리 절친이신데 그래도 한번 따라가 주실 의향이. 가자면 또 가요. 말은 그렇겠지.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취미는 어떤 거? 저는 나무 심는 거 좋아해요. 진짜. 나무 심는 거. 식물 보는 거. 잘하는 거. 좀 모르는 청취자들도 있어서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아니면 계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는 이제 잘 알지만. 내가 없어져도 그 자리에 나무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키우고 계시죠? 그렇죠. 나무를 키우죠. 한 1,500평 정도 키웁니다. 예. 그 땅에서. 이제 땅에다가. 교수님 땅에서. 예. 그 땅은 직접 구입하신 겁니까? 네. 제 땅에 제가 심죠. 나무를 심기 위해서. 네.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아하는 나무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단풍을 좀 많이 품고 네. 소나무도 반송을 많이 심었었는데 반송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반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두루스름하고 동그랗게 된 소나무. 바닷가 주변에 있는 거? 그건 해송이고. 이제 반송은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한 뿌리에서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팔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팔 수 있는데 지금 반송은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게 경제적 그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정원수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하죠. 옛날에 이팝나무 같은 거라든지 지금은 보통 단풍수 아니면 정원수, 소나무 요즘은 당나무를 심고 싶은데 당나무. 그 약재가 되는 나무들 오래 놔두면
나중에 퇴직했을 때 돈이 되잖아. 당나무. 예. 그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그 비싼 것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가끔 보면 억대가 넘어가는 소나무도 많아요. 엄청 많지. 부르는 게 값이라. 그게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라는 것보단 나무 자체가 좋아요. 나무가 두 가지가 다 있겠지. 예, 변함도 없고 역사를 알잖아. 나무 스스로가.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묵묵하게 지켜가는 게 나무고. 그럼 따로 취미를 가질 만큼 저기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나무 키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예.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데 농사를 지니까 나무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지. 잘 어울려요. 농사.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혼자 농사 이게 이거 하나 모자 딱 쓰면 그렇죠. 완전히 농사꾼이지. 예, 맞습니다. 예. 약간 어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김희상 교수님하고 정동석 교수님이 또 나이도 이렇게 좀 비슷하시고 또 김희상 교수님이 정동석 교수님 많이 추천하셨다고 두 분 절친이십니까? 절친은 아니고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십니까? 아, 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가랜드 오시면서 의지도 좀 되시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많이 좀 통화도 하고 예. 네,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랬죠. 예. 뭐 같이 오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시작한다는 게 되게 박물관에서 그 정들이 좀 있거든요. 또 말이 잘 통해요. 저 친구랑. 네, 그래서 성향 또 착해요. MBTI도 비슷하고. 네,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여기가 좀 극단적이에요. 저기 동섭이가. 아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은 배척해버려요. 아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나 정도밖에 없는 거야, 친구가. 저는 배척 당한 겁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배척 당한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배척 당한 거예요. 상군생도 친해. 아 그래요. 근데 상군생하고 여기 좀 상군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자주 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선생님들하고는 어떤 사적인 대화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난 두리뭉션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원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막 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렇다. 근데 의외로요, 까칠해요. 까칠해. 네. 나는 여기- 동섭 씨 아니에요, 까칠하다는 까칠해요. 게 이해가 안 까칠해요, 돼요. 진짜요. 잘못 보이면 끝이에요. 아, 안 봐요, 안 봐.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예, 이제. 극단적인 면이 좀 있어요. 아닌데? 이게 내 여기면은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아마 그분이 아신 지 거기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됐죠? 한 15년 됐죠. 네, 15년 15년. 정도. 네. 아, 정말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이 친구가 원래 공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공시를 하다가 민법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공시할 때 만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오래됐죠. 그때도 이제 정호생도 오래됐어. 예, 그렇죠. 근데 아는 저희 이렇게 서로 연락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그렇죠. 그냥 아는 거랑 아는 같이 거. 하는 이거 거랑 사실 약간 우리가 차이가 있죠. 같은 회사에 소속이 될 뻔했는데 저희 나가고 또 두 분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게 좀 이게 그게 아다리가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핀트가 안 맞았죠. 핀트가 좀 안 맞아서 그렇게 좀 저희는 이렇게 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접점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두 분은 15년 이상. 이번에 이제 33회 시험은 끝났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한 이제 일주일 뭐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계획 있으십니까? 강의 없는 동안 조제 준비하죠. 교재 준비. 어떤 교재? 뭐 2시간 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개강하면 7주 정도 수업이 이루어질 때 나가는 프린트 미리 콘티를 짜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준비하죠.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노는 줄 알았는데 애들에서 책 써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따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제 교재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기출문제 해설 달고 그것도 책에 반영하고 뭐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가장 바쁜 시기라는 얘기도 좀 아울러 드려 봅니다. 그럼 근황 토크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는 DJ 이종호의 메가랜드의 뒷담화 시간입니다. 가감없이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교수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메가랜드 회사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을 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10월 29일 토요일 드디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고 과연 이번 시험은 쉬운 편이었는지 어려운 편이었는지 난이도가 됐는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번 33회 시험, 여기 공교롭게도 이제 민계공이 다 모였어요. 아, 네. 네, 민계공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는 시간. 정동석 교수님부터 민법 총평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회 민법은 결론은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정신적, 멘탈하고 시간 싸움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내면 상급 문제가 보통 한 20%, 25% 나오고 보통 중급이 한 60%, 50% 정도 나오고 하급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중급하고 상급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급이 정말 그냥 맞으세요라고 주는 답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개사가 시행된 지가 지금 33회니까 그렇죠. 횟수로는 뭐 한 7회까지 2년에 한 번씩 정년제가 이루어졌으니까 40년이 넘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 우리 15회 때 건교부 있을 때 그때 한번 데모하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민법이 25회 때도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에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수험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우리 오늘도 우리 종로에 와서 수험생들 봤지만 합격생들은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합격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못할 만큼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32회 때는 틀린 지문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게 22문제 정도 됐고 옳은 지문을 찾으세요.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라는 게 한 17, 18문제가 나왔는데 대략 이번 33회는 틀린 걸 찾으세요라는 게 10문제고 바뀌었네요. 네, 옳은 것과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그게 30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읽고 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상당히 벅차지 않았을까. 그럼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좀 형식적인 그렇죠. 측면. 이 멘탈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작년에도 빡세한 문제가 15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빡세한 문제가 15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문제가 짤막짤막했는데 이번 빡세 문제는 다 길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인데 다 길었고 정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인력공단 정말 욕하고 싶어요. 욕하면 하세요. 정말 계산기예요. 정말 그 이유가 그러면 출제하는 측한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게 어떤 거였냐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환산보증금을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환산보증금을 서울로 9억을 잡고 출발을 하는데 누가 세종시의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갖다 놓고 문제를 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8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관리위원회가 의무기관인데 그걸 어떻게 시행령을 갖다가 끝이보다 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냐 이거지. 지금 얘는 우리 이번 33회는 민법 시험을 낸 거지 중개사 민법 시험을 낸 게 아니에요. 중개사 민법 시험을 내야 되는데 그냥 민법 시험을 낸 거야. 그건 포인트가 약간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건 출제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점을 감안하고 문제를 내주셔야 되는데 1년간 고생을 해서 하나 두 개로 떨어지신 분들은 맞아요.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한 번을. 지금도 이의 제기를 해달라고 많이 와요. 그분 심정이 얼마나 크겠냐고. 붙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 두 개 갖고도 상당히 가슴이 쓰리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출제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 말은 해요. 정말. 부탁 말씀까지. 그건 부탁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민법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 어려웠다고 33회 시험. 문제 자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1년간 꾸준히 공부를 해오면 합격하는 건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학생들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흔들리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쉽다 하더라도 하나가 어려워. 그러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럼 뒤에 문제가 쉬웠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들이 중간에 가다가 터져요. 이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공법이 역대급으로 또 어려웠다고. 네, 공법도 뭐 총평 한번. 네, 공법도 아주 어려웠다. 15회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역대급이네요. 15회 때는 아예 못 풀게 문제를 낸 거고요.
이번에는 그 난이도가 상짜리 난이도가 15개에서 16개. 엄청 많아. 네, 엄청나게 많았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10개 정도인데 5개, 6개가 더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점수가 한 10점 이상 마이너스로 냈다는 얘기인데 그 수험생들이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공법도에 옳은 내용을 많이 찾는 거였어요. 유형이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계법의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와. 오, 멘탈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 시간도 걸리고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하얗고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 우리가 나와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뒷부분까지 못 풀 수도 있고 또 뒤에 가서 또 풀만 하니까 또 건축법 주택법에서 4문제를 상자리를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문제를. 그 두 번째 날아간 거예요, 멘탈이. 그 수험생들이 웬만큼 멘탈이 없었으면 이거 포기하고 거의 뭐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난이도 많이 줘주면 문제 배치도 막 이렇게. 배치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쓴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낸 겁니다. 아주 난이도 높이려고.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오답 처리가 많이 돼가지고 구제 사건이 많았잖아요. 작년 32회가가. 네. 그래서 이 산업인력공단에 그 중개사 팀이 감사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법에서는 난이도 상을 낼 때 좀 치사하게 내는 방식. 네, 치사하게 내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중개사법처럼 예. 글자를 바꾼다든가, 예. 뭐뭐에 하나한다, 예. 뭐뭐만, 예. 뭐든 예. 이런 게 원래 안 내거든요. 그런 거 원래 없지 그런 거 않습니까?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냈어요 이번에. 그 뭐든 뭐 이런 것들, 뭐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낼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군수가 한다는데 도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치사하게 막 꽈서 내는 건데, 거기까지 수험생들이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들어왔다, 올해부터.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다 카바를 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바꾸면 끝이 없거든요, 공법은. 그리고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 걸 냈어요. 그건 우리가 시행 규칙을 낸 거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령 우리가 강의 다 못해요. 너무 많아요, 형이. 법률이랑 대통령령까지만 강의를 하거든요. 국토교통부령은 버리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다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있는 것도 법조문을 긁어냈어요. 규칙에 있는 거를. 저 끝에 있는 거를. 그럼 그거를 우리가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거의 맞아. 최상 아니면 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웬만한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보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문들을 봤을 때. 또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았겠죠. 체감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올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이제 그래도 공법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0점 맞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좋은 저는 꿀팁을 그런 거 주시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버리세요라고 강의를 하거든요. 아예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찍으라 그래요, 저는.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 제가 그 다음에 동영이라든가 이런 강조한 거 있죠. 그런 것들만 풀고 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거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가. 똑같이 거의. 근데 그건 제가 학생들한테 듣고 내가 낸 거거든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글을 올리면서 교수님 올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글을 올렸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힌트 주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냈어. 그 답이 똑같이 나온 거야.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 이게 답으로 나온 거거든. 그런 문제는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죠. 약간 소름 돋았죠. 소름 돋았어요. 네. 저도 설마 내겠어 하면서 냈는데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조한 내용만 맞춰도 60점은 나온다. 문제가 어려웠어도. 맞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 못 풀거든요. 그럼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문제의 적응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멘탈 관리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형태로 가면은 이건 버릴 거야. 처음 보는 거야. 버릴 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문제를 못 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연습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것도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고 여기 제가 강조한 내용,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이건 직무유기다라고 말씀드린 것만 맞춰도 60점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50점 민법에서는 일단 50점 밑으로 떨어져서는 좀 1차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60점 이상을 좀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60점 이상 맞는 꿀팁 하나만 주신다면 지금처럼 민법이 어려울 때도 일단은 똑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상급 문제는 똑같이 버리는 게 좋은데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문제가 나오면서 방향을 상당히 좀 잘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뭐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기출 문제가 우리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쌤들이 한번 기출 문제 1번부터 이제 40번까지를 갖다가 해설 강의도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문제 버리세요라는 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 그러니까 강의할 때 해설 강의할 때 말씀드려요. 그래요.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32회 3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 버리셨어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32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 버리셨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근데 그런 건 기출 강의할 때 말씀 안 드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회차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문제집이 나오면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올해 33회에서 엄청 많았다는 거죠. 버리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 웬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춰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공부도 훈련이다, 반복이다. 맞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 합격을 한다. 이게 뭐 한 달 만에 붙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동영도 풀어보고 개인적으로도 풀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해보면 아까 제안했듯이 그 무료 특강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문제 특강을 괜찮습니다. 예, 33회, 32회, 31회 한 최근 10년간 정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나오면 버리십시오라고 특강을 한번 해보면 저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런 컨셉을 이미 파일을 만들었어요. 잡동산이라고. 잡동산이. 좋네요. 네, 잡동산이 특강해가지고 따로 지금 파일을 이번에 쉬면서 잡동산이가 버려도 되는 문제들. 버려도 되는 지문들을 좋네. 모아가지고 지금 2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이 센스쟁이네요, 우리. 잡동산이. 잡동산이 특강이라고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 특강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요. 버려야 될 문제. 네, 버리려고 하는 버려야 할 문제를 무슨 특강을 하지? 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유형도 좀 이상하게 예를 들면 민법은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5개 나오면 그 중에 쓸모가 없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가 툭툭 튕겨 나와요. 수험생들은 이걸 버려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몰라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툭툭 튕겨 나오는 애들만 지문만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도 괜찮다. 그냥 끼워 맞추기 하는 지문들. 버려도 괜찮은데 한 번은 읽고 가봐라. 그럼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린 다 알잖아요. 5개 지문 중에 이건 버릴 필요 있다. 이건 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것도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잡동산이 특강하고 괜찮네. 잡동산이. 잡동산이 지금 노트북에 저희 두 사람도 좀 이름 써도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나는 그 잡동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수준이랑 약간 좀. 근데 공법은 모르겠어요. 몰랐다 잡동산이는. 제가 지금 저는 고급 공법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잡동산이라 하고 싶지 않다. 별로 다른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 번 정도 우리 민법은 필요해요. 근데 괜찮네. 잡동산이 그러면은 예. 완전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버릴 수 있는 지문인데 또 튕겨 나오거든요. 하나씩 가끔 가다가. 그러면 그 하나의 멘탈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지. 그럼 미리 가닥을 쳐놓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부동산학 개론도 총평을 하면 이제 작년 시험보다는 한 4-5개 정도, 한 10점 정도에서 7.5점에서 10점 정도는 좀 더 어려웠고, 출제위원들이 이제 좀 어렵게 내려고 형식적인 측면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개사법, 공시법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려웠죠. 좀 어렵게 내고 1차가 어려웠다는 거죠. 1차도 뭐 이게 합격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합격 못할 정도는 아닌데 합격 수준에서 난이도를 좀
높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우리 전문가들이 전에 보이잖아요. 아, 요거는 틀리라고 주는 거구나 하는 그렇지. 느낌, 그리고 좀 까다롭게 문제를 구성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 또 오히려 또 34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이렇게 공법이 어려웠으면 내년에 좀 쉬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측이 힘들죠. 힘듭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평가가 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난이도를 인원수에 따라 전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수를 합격을 시키려면 난이도를 거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내년에 몇 명이 저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뭐 당분간 훅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과목 중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개사법이나 이런 건 좀 힘들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법 갖고 계속 이제 난이도를 높일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60점 이상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메가랜드 공법은 이거 뭐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거 엔트리가 이거 어디서 볼 수 없는 엔트리라서 메가랜드 공법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죠. 예.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메가랜드 선생님들이 역대급이라고 다 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공법은 대단하죠. 예. 민법도 대단해. 네, 대단하죠. 네, 학기론도 대단해. 근데 모든 우리가 아까 박땡땡이나 엘땡땡은 다 한 사람씩만 있잖아. 무슨 세 명이야. 세 명이 다 강적이야. 맞습니다. 세 명이.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더라고. 모든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이 다 메가에 다 모여 있는 건. 네, 그런 말은 다 좀 맞는 것 같아요. 뒷담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 33회 시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많이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 쌤들이 아까 뭐 잡동사니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려운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34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체력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사연, 고민을 이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기 사연 이슈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몇 분을 직접 선정해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한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30대 여성분 사연인 것 같은데 김희상 교수님께서 네, 이게 여자분 목소리로 하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몇 번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하시는 거니까 조금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30대 여성 30대 여성이요? 목소리로 예. 안녕하세요. 좀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좋습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하다 보니 제약도 많고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고객들한테 신뢰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부터 준비 중인데요. 올해 1차, 내년에 2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고 채점 점수를 보니 다행히 1차는 무난히 합격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2차인데요. 그 중에서도 공법이 제일 고민입니다. 2차 공법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재미없게도 느껴지고요. 자, 먼저 자격증 딴 분들이 김희상 교수님 추천해 주시는데, 마침 메가랜드에 김희상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궁금증 남겨봅니다. 김희상 교수님이 엄청 유명하시고, 자, 1타라고 하시는데 유명하신 이유, 왜 1타이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정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공법 점수 잘 나올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박수 드립시다. 땀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적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땀나네 진짜 제가. 예. 자, 그러면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공법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죠. 공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김희상 교수님이 공법에 1타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차별할 것이냐. 나는 이런 부분은 다르다. 그런 부분, PR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얘기, 고민을 해결하면서 본인은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강의라고 하는 건 제가 뭐 백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시고, 저는 강의를 굉장히 간략하게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좀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명백하게 논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강의 자체가 뭐 어수선하거나 막 늘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몰입을 하게 하는 거죠. 몰입을 하게 해서 50분 강의를 한다 그러면 10분 정도만 지났는데 50분이 지났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제 강의 목표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되게 시크한데 유머 감각도 되게 있어요. 생각보다. 들어보세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수어 공법을 제 강의를 들으면 재밌다. 1년 내내 공법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60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체계를 잡고 내용을 거기다 살을 붙여드리고 시험에 지문이 5개 나오잖아요. 그 5개를 모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나올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개 할 걸 하나로 줄일 수 있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다. 정답 찾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 그러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란 말이 나오는 문제는 네, 절대로 직무유기라고 제가 그 에듀에 있을 때 굉장히 이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학생들한테 이 문제 틀리면 뭐? 직무유기. 직무유기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도대체 왜 틀리냐? 그거 제가 강의를 써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독점입니다. 그건 저 독점입니다.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도. 네, 써보세요. 학생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 거의 주된 목표는 중하고 하예요. 상은 강의 안 해요, 저는. 왜? 웬만큼 건드려봤자 못 풀거든요.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한 건 하지 말아라. 확실한 것만 잡자. 그래서 그게 24문제입니다. 제가 잡아준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일탈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 일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시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PR을 좀 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기 PR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정호 교수님처럼 나 일타 맞아요 뭐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일타도 일타지만 압도적 비주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다니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비주얼은 이 정도 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비주얼이 좋으신데요. 교수님도 이렇게 일타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공법 일타가 김이상에 맞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내가 일타로 얘기를 해서 일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일타라고 얘기를 해서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일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일타라는 용어 안 쓸 거예요. 절대로. 네, 그런 용어 안 쓰고. 단 한 번도.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PR을 제일 싫어해요. 그 잘 못하기도 하지만 오늘 PR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PR 많이 했나요? 사연 남겨주신 이제 김정땡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김정땡님처럼 1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메꾸라가 드디어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이번 10회 방송을 듣고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김희상 교수님의 공법 체계도 교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셀러 5분. 행운이십니다. 행운. 요거 10분 드립시다. 10분 그게 가능하나? 지금 연락해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라 그랬다 그래. 이 10분께 이제 김희상 교수님의 공법 체계도를 드릴 예정이니까 요 홈페이지에 지금 사연 남겨주시면 10분이면 10분 사연 꼭 수험 관련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우리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10분한테는 2023 그 유명한 김희상 교수님의 공법 체계도를 한 권 댁으로 무료 배송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협찬해주신 메가랜드 컨텐츠 사업팀의 김이란 팀장인가? 김이란 팀장님에도 실명 막 한다, 씨. 김혜란 팀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추가 사연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꾸라 사연 게시판에 어느 분이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 GLOR로 시작하는 최시땡님 사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메꾸라 애청자예요. 혹시 잘하시네요, 굉장히. 메꾸라 애청자예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 한 해 동안 고품격 강의해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속상할 때 친구가 되어준
035 카페분들, 한 달 내내 야근이었지만 시험 전날만큼은 월차 승인해 주신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035를 통해서 받은 이종호 교수님 선물, 계산기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신땡님 보셨나요?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후에도 저희 메꾸라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고민이나 사연이 생길 때마다 이게 꼭 수험 관련되는 거 아니어도 관계없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사연도 읽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땡님, 사장님도 막 이렇게 야근, 월차도 막 승인해 주시고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좋은 교수님 같고, 제가 035 카페에다가 계산기 선물해 드리거든요. 예. 제 사비를 드려서. 올해도 몇 개? 뭐 한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500개, 1000개? 예, 500개, 1000개 이렇게 035 카페에다가 하면 수험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기 사인 뒤 스티커 붙여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분. 그건 영원히 남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갑으로 막. 역시. 예. 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 쫑퀴즈 온더 블럭인데, 지난번 메꾸라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연도 보내주시고 특히 퀴즈 정답 80명이었죠. 마지막 단위 80명 맞추어 주셨는데요. 그분의 몇 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저 아메리카노 보내드린 명단 알려드립니다. 송혜숙님, 최시온님, 한수정님, 고은빈님, 박미주, 노수정, 최근실, 이정선, 강아란, 김가희, 문나영, 유지선, 안은정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저희가 드리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메가커피 메가랜드니까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드릴 겁니다. 퀴즈 정답은 메꾸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방송이 되는 시점에 저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교수님은 총 몇 명일까요? 지금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세보고 왔거든요. 세보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10명보다 더 많고 20명보다 작습니다. 10과 20 사이 숫자고요. 몇 명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메꾸라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 메가랜드니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마구마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회 시험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34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4회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장을 응원합니다. 저희 메가랜드 강사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회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드리죠. 고맙습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다음에도 저 쫑디 DJ 이종과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 메가랜드 땅땅TV 팟캐스트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꾸라는 여러분들의 합격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